성경 유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요즘 하도 사람이 힘들고 답답하고 막 그러니까 조금 재밌는 주제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성경 유람, 그러니까 이게 한자인데 이제 신선선자에 경치 경자, 예. 그다음에 유람하다. 이제 뭐 또 다른 표현으로 뭐 놀러 다닌다. 그걸 이제 우리 이제 뭐 3, 4, 5씩 해서 이제 가는 거를 이제 성경 유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이제 국장님하고 성경 유람을 꽤 많이 다녔었죠. 그렇죠. 뭐 많이 사는 전국 방방곡곡 안 가본 데가 없이 다녔죠. 그렇죠. 저기 달마산, 해남 달마산 미황사는 도소람까지 도소람 해서 언제는 배 타고도 뭐 들어갔잖아요. 금오도, 제주도 한라산. 제주도 뭐 유명한 전국에서 조금 유명한 데는 다 다녀본 거. 아주 다 관광국고. 유명하지 않은 곳까지도. 한번 순서대로 쭉 이야기해 보세요. 30개만. 그거는 이야기하기는 너무 그렇고. 이거는 조금 그 시기 바다 적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라도 말로는 약간 이제 좀 거시기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 이야기하기는 곤란하고. 그러니까 보통 갈 때는 이제 한 차로 가죠. 한 차 하면은 한 3명. 운전하실 분은 당연히 2분이 있어야 되고. 예, 그래서 이제 한 차로 3분 아니면 4분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유람 가는데 저기 어디더라? 그 코스 하나만 오늘은 좀 이렇게 소개를 하려고 해요. 성경유람 코스 중에서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이제 쌍계사, 보통 수원에서 한 6시에 이제 출발하죠. 6시에 이제 북정님하고 또 다른 뭐 2분하고 같이 이제 차 한 대로 해서 출발하면은 쌍계사를 가죠. 이제 지리산 쌍계사예요. 지리산 쌍계사까지 한 4시간 걸리나요? 4시간? 그 정도 걸리죠. 4시간 정도 이제 걸려서 차 타고 가는 거죠. 차 타고 가서 이제 4시간, 뭐 중간에 뭐 식사도 하고 뭐 그렇죠. 맛집 소개해 주세요. 맛집. 그 맛집이 어디가 있냐면은 굴에 보면은 저기 화엄사가 있어요. 화엄사. 굴에 화엄사가 있는데 그 화엄사 들어가는 입구에 그 약간 냉면집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 진짜 강추. 냉면집 강추. 냉면집 이름을 이야기해 줘야죠. 그건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 보통 갈 때는 거기서 꼭 냉면이든 뭐 이렇게 한 그릇 먹고 이제 가는데. 찾아서 편집할 때 넣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리산에서 이제 3대 사찰이 있어요. 3대 사찰. 지리산에서 가장 유명한 사찰이 3군데가 있죠. 3군데가. 화엄사. 이제 구례 화엄사죠. 구례 화엄사. 그다음에 쌍계사. 그다음에 한 곳이 저기 노고단에서 쭉 내려다 보면은 천은사. 네, 이렇게 이제 3개가 있죠. 그러니까 천은사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앞에 호수가 있고 참 보기 좋아요. 천은사. 그게 아마 샘천자에 숨을 은자였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숨어 있는 샘인지 뭐 샘이 숨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은 그 사찰을 한번 꼭 가보세요. 아주 멋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구례 화엄사. 화엄사가 유명한 거는 각황전이죠. 각황전. 아마 그게 그러니까 화엄 종찰일 거예요. 우리 불교에서 여러 정파가 있는데 아마 그러니까 화엄 사상의 주 모토로 해서 만든 그 절.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곳이 이제 화엄사죠. 구례 화엄사. 아주 커요. 웅장하고 커요. 멋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게 이제 쌍계사죠. 쌍계사는 이제 하동 바로 이제 막 근처에 있는 것인데, 그 입구까지가 좀 거리가 멀어요. 멀긴 하는데 그래도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정말 그 절이 참 어쩜 이렇게 잘 지어놓을 수 있을까 이제 라고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잘 지어놨죠. 그 우리나라 그 채치원
최치원 거기 보면은 국보로 최치원 선생님께서 쓰신 진감선사 그 비문 비석이거가 있어요. 쌍계사 대웅전 앞에가. 네, 그럼 아주 그런 것까지 이제 볼 수 있는 아주 유서 깊은 곳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4시간 걸려가지고 가서 이제 차를 식사하고 쌍계사 들려가지고 이제 저희는 항상 이제 어디 들리면은 이제 수련을 한 번씩 해요. 수련을 한 번씩 거의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수련을 하죠. 수련을 하면은 그 절마다 참 독특한 그 기운이 있어요. 아니 물론 이제 그러니까 허리 에너지 라인 소유천이죠. 소유천이 유통되기 전까지는 허리 에너지는 때문에 촉추 에너지 라인, 촉추 에너지 라인. 그 밖에 가서 이제 막 수련하시면 곤란합니다. 왜냐면 좋은 기운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꾸 막 그냥 뭐 기분 좋다고 해서 막 찾아가서 하면은 나중에 책임 못 집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어. 소천이 아닌데도 꾸역꾸역 가가지고 이렇게. 그 옛날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대맥 허리 에너지라는 대맥 수련을 하시던 어떤 분인데 참 그분도 참 독특한 분이었어. 하지 말라는 거는 기억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래서 우리 센터에도 어떤 분이 JHN이라는 삼국대에 가가지고 수련했나 봐요. 삼국대에 가가지고 그래서 수련하다가 갑자기 센 기운을 맞았는지 몸이 굳었대요. 몸이 굳어가지고 말이 안 나왔대요. 뭐 SOS를 하려고 해도 전화하려고 해도 말이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는. 그래서 나중에는 다시는 이제 산에 뭐 높은 산이나 뭐 그런 데 가서 수련 안 하겠다. 이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 이제 소천이 유통되면은 생기는 거죠. 산에 네, 그렇죠. 그래도 조금 괜찮죠. 사실 소유천 유통도 사실 그게 최소단이에요. 최소단이죠. 소유천 유통했다고 해서 그런 외기에 막 적응하고 그러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참 많다라는 거죠. 여튼 그러니까 쌍계사에서 이제 수련을 한 타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디로 갔냐면은 그다음 어디 갔죠? 금산보리합니까? 아니죠 저게 삼천포. 삼천포. 왜냐면은 뭐 세계를 다 돌고 가는 거 쌍계사, 천은사. 아니요. 저희가 1박 2일을 가야 되기 때문에 세계 다는 못 돌아요. 다는 못 돌고 한 번에 다 못 도는 건가요? 천은사 한 번 돌고 이렇게 하고 다른 데 이제 삼천포나 이제 금산보리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1박 하고. 그때 1박 2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1박 2일 코스를 지금 성경유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때 주 목표는 사실은 보리암이었어요. 보리암. 남해 금산 보리암이죠. 근데 남해 금산 보리암까지 가려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박을 해야 돼요. 거기까지는. 특히 서울에서 거기까지 가려면은 이제 1박을 해야 되는 코스인데 그래서 이제 쌍계사 거쳐서 그 다음에 가는 곳이 저기 이제 삼천포에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1박을 하는 거죠. 거기 모텔을 하나 잡아놓고 이렇게 하면서 저녁에 회도 먹고 저녁에 이제 회 한 사람 하고 이제 삼천포 맛집을 알려주십시오. 삼천포 맛집 중에서 그 정간의 횟집이 있어요. 정간에 정이 간다 할 때 그 정간의 횟집이 있는데 거기 참 서비스 잘해줘요. 회도 맛있고 나중에 거기를 정관의 횟집 정간의 횟집 올라갑니다. 정간의 횟집 거기를 가시든가 아니면은 진짜 강추를 할 만한 한 곳이 있어요. 몽돌 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횟집. 몽돌 횟집이죠. 몽돌 해수욕장에 있는 횟집이 횟집인데 하나 있는데 이제 그 집이죠.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그 안에 있는 횟집인데 네. 진짜 회만 뭐 잘 먹는 사람이다. 그럼 거기는 완전히 자연산만 취급하기 때문에 아주 괜찮죠. 근데 정갈 횟집도 괜찮긴 한데 거기는 아무래도 조금은 뭐 아니 그래도 원래 회 하면은 삼천포가 유명해요. 왜냐면은 그 삼천포 물살이 세잖아요. 물살이 세기 때문에 거기 그 삼천포에서 얘네들이 막 회음을 치니까 그 육질이 탱글탱글해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 회가 훨씬 더 맛있죠. 이 산에 가서
성경 유람하면서 수련하는 게 아니라 그 먹으러 가는 거네요. 회 같은 매일 수련을 잘하기 위해서 잘 먹어야죠. 먹으러 가는 거 아니었나요? 먹는 거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그러면 이제 루트 하나가 지리산 쌍계사 거쳐서 저녁에 이제 삼천포에 도착한 다음에 숙박 체크인하고 몽돌 해수욕장 가서 해안사발. 다음 루트는 어떻게 되나요? 그래가지고 회를 정말 맛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러니까 밑반찬 스키다시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이렇게 한 상을 이렇게 차려주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막 그냥 하여간 정말 맛있어요. 4명이서 배 터지게 막 먹거든요. 배는 터지지 않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배가 부르니까 바로 자기 어려우니까 그 앞에 차량을 조금만, 그러니까 정간의 횟집에서 차량을 조금만 가면은 그 코끼리 바위가 있어요. 삼천포 코끼리 바위. 코끼리 바위까지 바위가 있는데 바위가 코가 딱 이렇게 코끼리처럼 돼 있어가지고 아주 그거 괜찮아요. 그 해수욕장과 같이 있는데 거기 한 바퀴 삥 돌고 하면은 아주 좀 구경할 만하죠. 멋있어요. 야경이 볼만하죠. 야경도 볼만하고 물론 이제 야경을 즐기실 분들은 저녁에 밤에 가야 되는데 네 그렇죠. 낮에 또뭐그 해지는 그 석양의 코끼리 바위 멋있죠. 멋있어요. 그래 일몰에 격서도 수련하나요? 거기서는 수련 안 해요. 안 하죠. 그 괜히 구경만 거기서 그런 데서 수련 아까 수련 이 성경 유람이라는 거는 그 유람도 절반 그래서 했던 것 같은데. 유람도 절반 수련은 뭐 하루에 한두 번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하루에 한 서너 번 했던 것 같은데. 옛날에는 막 하루에 막 서너 번씩 의욕이 넘쳐가지고 수련했는데 요즘에는 힘이 딸려서 못 하겠어. 그래서 지금 뭐죠? 그래서 잘 먹고 자고 다음날 아침에 어디로 가나요? 아니 그래가지고 그 저녁에 가끔씩 보면은 이제 삼천포 대교 있죠. 삼천포 대교 아주 또 야경이 기가 막히죠. 거기 올라가서 또 약간 걸어보면은 시원한 바닷가 보면서 정말 멋있어. 이 다도해 남도 다도해의 모습이 정말 기가 막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멋있죠. 그 일상에서 찌들어가지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잖아요. 너무 진부한 멘트인데요. 그래 거기서 이제 벗어나서 새로운 음식도 맛보고 또 수련도 뭐 여기서 하는 수련도 다르겠지만 뭐 거기 가서 하는 수련은 또 다른 맛이 또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맛과 멋이 다 다르다는 얘기죠. 소천 이상하고 가야 되니까 우리 북수원 센터하고는 그래서 이상하니까 북수원 도장의 부동의 절정 모습 우리 부동의 절정 모습과 계시잖아요. 언더만님. 언더반 혼자 하고 가야 돼. 그 뭐 여기 북수원 도가님들도 뭐 1, 2년 지나면은 소유천 다 이상 넘어가겠죠. 그리고 뭐야 소천 소천도 다 데리고 다니고. 온양 하시는 분들 온양 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뭐 한 차로 해가지고 또 너무 또 사람 많이 가면은 그것도 힘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면 좋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삼천포에서 이제 가서 모텔 하나 잡고 이제 회를 한 사람 맛있게 하고 이제 저녁에 배를 거칠 겸 이제 이렇게 저기 코끼리바위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와서 이제 모텔에 와가지고 이제 잠을 자는데 잠이 오겠어요. 그럼 당연히 수련을 하죠. 수련을 잠깐 하고 근데 빨리 자야 돼요. 적어도 9시 전에는 자야 돼요. 왜냐면은 보리암을 가려면은 거기서 거기 되게 막히거든요. 또 사람들이 또 되게 많이 와요. 그리고 남해금산 보리암 같은 경우는 늘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좀 호적한 그런 기분을 맛보려면은 아무래도 사람이 없는 시간이 좋잖아요. 새벽에 가야죠. 새벽에 가죠, 새벽에. 그래서 한 9시나 10시에 자고 한 3시에 일어나요, 3시에. 새벽 3시에 일어나거든요.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차를 타고 가면 한 3, 40분 걸리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새벽에도 가려면은 그러니까 한 40분 정도 걸리니까
시간 안배를 잘 하셔야 돼요. 새벽에 가면은 좋은 게 그 보통 보리암 같은 경우는 셔틀버스를 운영하거든요. 그런데 새벽에 일찍 가면은 그게 문이 그냥 열려 있어요. 그러면은 그 버스 안 타고 바로 차량으로 해서 끝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런 점이 좋죠. 그러면 입장료까지 다 무료로 할 수 있고 또 한 방에 올라갈 수 있고 하니까 좋은 곳이죠. 그래가지고 한 3시나 가면 한 4시나 도착하죠. 4시 정도 도착하면은 그때 이제 보리암 그 산 정상이죠. 한 해발 400m, 500m 되는 그 정상에서 이제 한 10분 정도 걸어요. 그럼 그 새벽 그 상쾌한 바람을 맞으면서 그때 걸으면은 정말 기분이 좋아요. 물론 어떤 분들은 약간 음산하다고 하는데 음산하지 않아요. 그 길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쭉 걸어가면은 하늘에는 별이 막 쏟아지려고 그래. 우리나라 최남단이잖아요. 아주 남단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멋있죠. 그래서 이제 보리암에 도착하면은 그러면은 거기서는 늘 어떤 분이 스님이 이제 독경을 하는 소리가 들려요. 독경. 뭐 이렇게 관세음보살 거기는 보통 관세음보살을 많이 여스님이 해수 가름상이 있는데 예수 맞죠? 관음상에 있는 절들이 전국에 한 몇 개 있죠. 네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예. 우리 보통 해수관음상이라고 해서 4대 관음성지 네, 말하는 거죠. 그게 요수향이랑 향이랑 그다음에 남해금산 보리암 그다음에 낙산사, 홍련암. 그다음에 여기 서해에 서해 쪽에 하나 있고 보문사 보면서 강화도 강화도 보문사. 보문사. 이렇게 아마 한 4군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어떤 여신처럼 생긴 그 석상이 이렇게 서 있는 곳은 이제 바다를 바라보면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있는데 그게 이제 해수 관음상이죠. 그래가지고 한 4시 되면 정말 고요하잖아요. 그 스님의 독경 소리가 낭낭하게 들리고 그 바닷가에서 보면은 그 앞에 이제 상주 그 해수욕장이 있죠. 그 상주 해수욕장을 바라보면은 또 그것도 정말 멋있거든요. 안 보여요. 새벽 안개 때문에. 거기는 이 보리암 같은 경우는 늘 안개가 많이 껴요. 그래서 바다 쪽이라서 이게 좀 이게 그 때를 잘 맞춰 가셔야 되는데 그러기 쉽나요? 그래도 뭐 해무에 둘러싸여서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앉아서 수련하는 맛도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거기 가서 이제 고요하게 이제 앉아서 수련하면은 보통 이 보리라고 하는 게 깨달음이거든요. 깨달음. 그러니까 반야를 프라즈나라고 그러잖아요. 반야는 지혜라고 해요. 지혜. 사실 우리 수련의 결정은 사실은 반야거든요. 지혜죠, 지혜.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 개의 단전 요의주, 하주, 중주, 상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또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가장 우리가 수련을 해서 마지막에 닦아야 하고 또 다른 표현으로 열어야 하고 그게 이제 지혜죠, 지혜. 그래서 그 지혜의 눈을 이 상주라고 그래요, 상주. 그래서 이 상주를 지혜의 눈이라고 그러고 얘를 중주를 마음의 눈이라고 그러고 얘를 에너지라 하죠. 그래서 이게 단심해라고 표현해도 좋죠. 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단전, 하부 에너지 센터, 에너지를 모으고 에너지를 돌리고 할 수 있는 메커니즘, 단. 그 다음에 감정과 마음의 중추인 중주, 심. 그 다음에 이제 상주, 마지막으로 열어야 하고 닦아야 할 궁극의 여의주. 이걸 이제 해라고 해요, 해, 지혜. 그래서 이 단심의 이 수련의 과정을 우리 소바님들이 아시든 모르시든 자연스럽게 사실은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수련 자체 메커니즘이. 여튼 이 보리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해에 속하죠. 보리라고 하는 깨달음하고 지혜하고 사실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할 때, 저도 개인적으로 수련할 때, 뭔가 좀 답답할 때,
뭔가 내가 이거를 하나를 깨달아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경우 있었어요. 한 번은 그걸 혼자 고민하고 있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제 거기 가는 거죠. 그래서 한번 수련을 하고 오면은 이게 이런 표현이 아마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하나씩 열리는, 우리 공부가 열린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하나씩 열리는 그런 이제 그런 공부를 하고 했거든요. 물론 이런 수련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약장사 하는 것도 아니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단계가 좀 되신 분들이 계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어요. 한 5분 정도 남았습니다. 30분쯤에 제대로 시작하겠습니다. 잔잔하고. 그래서 이제 보리암에 가서 수련을 아주 진하게 해요. 수련을 진하게 보통 해수 관음상 앞에서 수련할 수도 있고, 운이 좋으면은 그 절인데 약간 교육관처럼 생긴 데가 있어요. 거기를 문을 열어놓거든요. 비 오고 그럴 때는 이제 거기 열려 있나 보고 보면 어떤 열려 있어요. 그럼 거기 들어가서 수련하면 정말 좋죠. 그래서 한 시간 정도 수련하면 한 5시 정도 이제 되면은 이제 수련이 끝나죠. 그러면 딱 이제 인시가 끝날 때쯤 되는 거죠. 자신은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축시, 인시는 이제 3시 반부터 5시 반까지잖아요. 그 고요한 인시에 이제 수련 호흡 산매에 들었다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렇게 나오면은 5시나 되면 이제 여름철 같은 경우는 그 앞에 이제 상주 이제 다 밝아오거든요. 그러면 상주 해수욕장 보면 정말 이뻐요. 그 앞에 좀 아기자기한 모습부터 시작을 해서 해수욕장. 그리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수련 끝나고 가끔씩은 밝아오면은 바로 이제 복귀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해수욕장 가잖아요. 해수욕장 가서 거기 이제 모래사장은 좀 걷기도 하고 그렇죠. 들어서 빠치고 그런 건 안 하나요? 예? 들어서 막 빠치고 물에다가 이렇게 막 머리 집어넣고. 그런 거는 안 하고. 그런 거는 이제 저기 국선 두관님께서 하십시오. 저희는 다리- 이제 잠깐 내렸다가 다리 모래밭만 좀 걷고. 저희는 이제 다리 걸어서 저기 열로- 진흙 치고. 연로하신 분이 많기 때문에 연로하신 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하기에는 좀 곤란합니다. 그러면 상주 해수욕장에서 회는 안 먹나요? 또 먹어야죠. 회를 어떻게 두번 먹습니까? 그러면 고기로.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러고 이제 시간이 바로 올라와야 돼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올라오는 데만 해도 한 4시간, 4시간, 5시간. 5시간 걸리니까 1박 2일이니까 올라올 때도 점심이나 아침이나 이제 또 어디 맛집을 들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빨리 추천해 주세요. 저기 그 하동에 맛집이 있어요. 하동에 가시면은요 꼭 섬진강 제철국을 꼭 드셔보세요. 올 때는 하동을 거쳐서 오는 건가요? 하동을 거쳐서도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는 하동을 거쳐서 올 수도 있고 없으면 바로 오는 경우도 있고. 저기 꽃게탕 맛있는 집이 있다고 하는데. 참게. 하동은 그 민물개잖아요. 민물개. 그 참게라고 해요. 참게. 참게. 그 참게를 맛있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은성식당이거든요. 은성식당인데 식당 픽. 다른 참게 이제는 한번 그러니까 먹어본 것 같아요. 참게탕. 참게탕인데 은성식당 제가 듣기로는 다른 데에서 참게탕은 별로 맛이 없대요. 근데 그 집은 맛있대요. 은성식당. 저도 한번 가서 먹어봤는데 와 정말로 물론 그때 배가 고파서 그런지 깔끔하니 아주 맛있어요. 먹다가 안 맡으면 안 비린 참게는 나 처음 먹어봤어요. 가실 뻔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와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나 참게탕. 그게 마지막 맛집인가요? 물론 엄청나게 많죠. 전국 방방 많이 할 필요 없고 우선은 이 루트에서 이 루트에서 참게탕하고 저기 제첩국 자 순서대로 쌍계사 가기 전에 맛집이 구례 아까 화엄사 앞집에 있는 저기 냉면집 이름을 모른다고 했죠. 예 어쨌든 구례 화엄사 앞에 냉면집 구례 1번. 화엄사 앞에 냉면집. 자 그다음에 쌍계사 저기 내려가서 삼천포에 가서 삼천포에서 몽돌 해수욕장 정간의 횟집. 정간의 집하고 아니 삼천포는 그 저기 정간의 집은 삼천포 포구에가 있고
예. 몽돌 해수욕장은 저기서 한 2, 3km 그 이름이 뭐였죠? 빠져가지고 몽돌 해수욕장 안에 있는 그 저기 이름이 뭐였어요? 그 가게가 아니라 건물이 하나 있는데 몽돌 해수욕장 좀 멀네요. 근데 이름 잘 모르겠어요. 그 건물 안에 있어요. 몽돌 횟집이겠지 대충 뭐. 아마 하여튼 뭐 자, 그 다음에 금산보리암 가서 오면서 저기 제철국 뭐 제철국 지어도 하동에서 제철국 참깨 은성식당 참깨 삼계탕. 거기도 하동에 있나요? 예, 하동에 있어요. 어, 올라오는 길이니까 뭐 그렇게 할수 섬진강면에 있죠. 비기를 너무 많이 풀면 안 돼. 이 정도. 이 정도. 이제 남해안 갔다 왔으니까 다음에는 동해안이나 서해안 쪽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 비기 풀면은 아마 수백 군데 돼, 수백 군데. 하기로 하고 저기 이제 스위스도 있고 독일도 있으니까. 스위스, 독일 그건 다음 시간에 어마무시하죠, 어마무시. 이게 지금 우리 그 다담에 이거를 갖다가 여러 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편 만들어서 다양하게 구독자를 눌려야 되기 제가 때문에 그 성경유람,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그 성경유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성경유람은 먹고 즐기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사실은 주로 이제 그 수련 여행이죠. 전국에 있는 유명 사찰 그리고 산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수련도 하고 또 맛집도 들리고 뭐가 중심이냐는. 그리고 내려간 김에 맛도 보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수련하기 위해서. 사실 산이나 이렇게 절 같은 경우는 그 역사와 유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마치 꼭 이야기나 설화처럼 들리는데 그게 참 재밌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혹여나 어느 산이든 절이든 가시기 전에는 꼭 그 유래나 그걸 알아보고 가세요. 그러면은 왜 이 절을 이런 유래가 있을까? 그걸 이제 아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또 재밌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성경유람 1탄인데 1탄이기 때문에 자, 성경유람 1탄 지리산 쌍계사 거쳐서 남해 금산보리암 갔다 온 이야기입니다. 다음에는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제 자, 수련 수련 들어가겠습니다.